오늘 아침에 다 마신 플라스틱 생수병 라벨 딱 뜯고 안을 물로 싹 헹궈서 분리수거함에 넣으면서 약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귀찮긴 한데 그래도 나는 오늘 지구를 지키는데 좀 일조했어. 뭐 이런 생각요.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도 독서실에서 분리수거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뿌듯함에 미소 지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플라스틱 산업계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거대한 속임수에 완벽하게 당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데요? 네, 치열한 입시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책상을 지키고 계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해부해볼 텍스트는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소스 자료죠? 바로 2026년 3월 고1 모의고사 37번 지문, The Plastic Deception, 플라스틱의 숨겨진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 수능이 코앞인 고3인데 왜 하필 고1 모의고사 지문을 지금 굳이 딥다이브로 봐야 하지? 하고 말이죠. 그렇죠. 시간도 없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답부터 명확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지문 속에 그 뼈대처럼 숨겨져 있는 대립, 반전, 그리고 책임 전가의 논리 구조가요. 수능 당일 여러분의 영어 등급을 아주 가차없이 갈라버릴 그 악명 높은 고난도 빈칸 추론 문제의 완전 완벽한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가는 겁니다. 수능 출제자의 매서운 시선으로 이 텍스트의 논리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발가벗겨 보는 거죠. 자, 준비되셨나요? And the short but hidden history behind the plastics industry and how it became deeply rooted in our daily lives. 자, 이 첫 문장을 딱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출제자가 던진 거대한 떡밥 두 개가 탁 하고 걸려야 합니다. 떡밥이요? 네, 바로 hidden history, 숨겨진 역사, 그리고 deeply rooted, 깊이 뿌리내린 이 두 가지 키워드죠. 맞아요. 저는 이거 딱 읽자마자 와, 이건 무슨 수능 용어 지문을 빙자한 한 편의 정통 탐정 소설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탐정 소설이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deeply rooted 된 되게 편리하고 익숙한 표면적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출제자는 그 뒤에 hidden history, 즉 숨겨진 역사가 있다고 선언을 딱 해버리니까요. 돋보기를 들고 감춰진 단서들을 찾아서 추적해 나가는 탐정처럼 이 글을 읽어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 같았어요. 와,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사실 수능 영어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제일 사랑하고 또 계속 재활용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 바로 통념과 진실, 표면적 현상과 이면의 역사를 대조하는 구조거든요. 아, 뻔한 걸 뒤집는 거네요. 네, 첫 문장에서 히든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독자를 향해서 이제부터 네가 철석같이 믿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주겠다. 이런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체 글의 논리적 방향성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문장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탐정 소설의 첫 번째 단서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지문은 되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과거로 싹 데려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Before plastic, people lived more sustainably, with far fewer waste problems than we face today.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죠. 맞아요. 플라스틱 이전에는 사람들이 더 지속 가능하게, more sustainably 살았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far fewer, 쓰레기 문제를 겪었다는 뜻인데, 저는 여기서 more sustainably나 far fewer 같은 비교급 표현들이 유독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수능 논리 구조, 즉 CSAT 로직 맵의 첫 번째 단계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 타임라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요. 네, 수능 연구 지문에서 시간의 흐름을 단순히 역사적인 배경 지식 뽐내려고 쓰는 경우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출제자가 before plastic이라는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끔찍한 상황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조명 기법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라는 그 되게 밝은 배경을 쫙 깔아둬야 현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훨씬 더 진하게 보인다는 거군요. 과거는 지속 가능하고 쓰레기가 적었다. 그럼 반대로 플라스틱이 지배하는 현재는 지속 불가능하고 쓰레기가 막 통제 불능이다. 이 논리가 성립되네요. 완벽하게 계산된 논리적 세팅이죠.
근데 도대체 그 평화롭고 깨끗했던 과거에서 어떻게 갑자기 지금의 플라스틱 세상으로 돌변한 걸까요? 지문을 보면 이 폭발적인 과정을 단 3단계로 되게 숨가쁘게 몰아치거든요. However, after the invention of plastic, its rapid adoption during World War II, and its explosion into consumer goods, plastic was everywhere. 자, 이 문장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플라스틱의 발명, 인벤션에서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수물자로 빠른 채택, rapid adoption을 거쳐서 네, 그리고 마침내 소비재로의 폭발, explosion으로 이어지는 3단 콤보네요. 단어들 수위가 갈수록 점점 세져요. 그렇죠. 처음엔 그냥 실험실에서 얌전하게 발명된 줄 알았는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만나면서 미친 듯이 채택되고 결국 우리 일상으로 막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점진적인 단어 배치가 플라스틱이 얼마나 순식간에 인류의 삶을 장악했는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거죠. 네. 게다가 이 폭발적인 성장이 단순히 집에 플라스틱 바가지 몇 개 더 생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지문 보면 이게 결국 미국인들에게 convenience and prosperity, 편리함과 번영, 즉 그 유명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은 더 이상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니라 무거운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끝없이 우상향할 것 같은 번영, 즉 꿈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고요. 아, 아메리칸 드림. 들을 때마다 뭔가 희망차고 풍요로운 느낌이 팍팍 드는데 사실 여기까지 딱 읽으면 플라스틱은 인류를 구원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야 맞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자연스럽죠. 네,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글의 공기가 완전히 그것도 아주 서늘하게 확 굳어버립니다. 제가 이 텍스트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진짜 짧은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This dream came with a price. 이 꿈은 대가와 함께 왔다. 네, 방금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따뜻했던 온수풀에 갑자기 얼음물이 확 쏟아진 것처럼 글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제가 전문가님께 정말 예리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까 수능 출제 분석하실 때 고작이 6단어짜리 짤막한 문장을 슬라이드에서 크리티컬 터닝 포인트,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엄청 빨갛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엄청 강조했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막 마음이 급하면 그냥 휙 읽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평범한 문장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건가요? 수험생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이 6단어짜리 문장을 그냥 휙 지나치는 학생은 절대 1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매번 오답률 상위권 차지하는 문제 유형이 뭔지 아시죠?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요. 네, 맞습니다. 출제자들은 글의 흐름이 물 흐르듯 이뤄지는 곳에서는 절대 안 냅니다. 글의 분위기나 방향성이 180도 완전히 획 뒤집히는 구간, 이른바 피벗 구간을 노리거든요. 피벗이요? 농구에서 한 발 축으로 딱 박아두고 나머지 발로 방향 갑자기 트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문장 바로 앞까지 글이 어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편리함, 번영, 막 온통 긍정적인 플러스 개념으로 가득 찬 파티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This dream came with a price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 대가, price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축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환경 파괴라는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꺾여버립니다. 와. 만약 출제자가 이 문장을 지문 밖으로 쏙 빼놓고 자, 이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찾아라. 이러면 오직 이 긍정과 부정의 경계선, 피벗 포인트를 읽어내는 학생만 살아남는 겁니다. 와. 진짜 출제조 눈에는 이게 단순한 6개 단어가 아니라 오답자를 양산해낼 수 있는 제일 날카로운 칼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보니까 지문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환경적 영향을 알아차렸고 마침내 The early seeds of today's environmental movement were planted. 오늘날 환경운동의 초기 씨앗이 심어졌다. 이렇게 나오네요. 대중들이 드디어 각성한 거군요. 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글 읽는 걸 멈추고 탐정 마인드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대중이 반발하는데 과연 산업계가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헤이, 절대 아니죠. 이 타이밍에 이제 빌론이 등판해서 수사망을 싹 교란해야죠. 산업계가 어떻게 반격하는지 텍스트로 바로 볼게요. However, the plastics industry was quick to counter these concerns, launching campaigns that presented recycling as the solution to all our problems. 네, 흐름이 또 바뀝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산업은 우려에 빠르게 대응했고 quick to counter,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와, 저는 여기서 quick to counter, 빠르게 반격하다,
이 표현이 진짜 소름 돋았어요.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치밀하게 움직인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CS8 로직맵의 두 번째 핵심 뼈대인 갈등 구조가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둥 두 개를 세워보십시오. 한쪽 기둥은 매일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기업들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쪽 기둥은 야, 플라스틱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재활용만 잘하면 다 해결돼. 라고 속삭이는 기업의 주장, 즉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환상인 거죠. 이거 완전 그 무대 위 마술사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 아닌가요? 미스트랙션이요? 오, 시선 분산이요? 네, 한 손으로는 화려한 동작 막 보여주면서 관객 눈을 다 쏠리게 만들고 그 찰나의 반대쪽 손으로는 진짜 속임수 카드 싹 숨기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한 짓이 딱 이거네요. 대중의 분노가 공장으로 오니까 재활용 캠페인이라는 반짝거리는 방패를 짠 하고 꺼내든 거잖아요. 마술사의 시선 분산,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비유네요. 이 환상적인 방패가 진짜 무서운 건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규제하라고 외치던 시선을 엉뚱하게 가정의 쓰레기통으로 돌려버렸죠. 그럼 본래 기업으로 가야 했을 그 책임의 화살이 결국 누구한테 꽂혔을까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플라스틱 사서 쓴 우리들, 소비자들 자신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끔찍한 결말이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호스트님, 그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진짜 화나는 문장입니다. They pushed the idea that pollution was the fault of consumers, not the corporations flooding the market with plastic. 그들은 오염이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not the corporations, 바로 소비자의 잘못, fault of consumers라는 사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제로 밀어넣었다. pushed. 수험생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마지막 문장 속에 출제위원들이 제일 사랑하는 치명적인 정답 포인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이 문장 절반을 통째로 도려내서 빈칸으로 만들 겁니다. 1등급을 좌절시키는 전설의 빈칸 추론이요. 근데 왜 하필 이 부분이 타겟이 되는 거죠? 방금 짚어주신 문장의 논리적 뼈대를 보세요. A가 아니라 not the corporations, 바로 B다, fault of consumers. 이 극명한 대비 구조 보이시죠? 출제자들은 정보 그냥 나열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두 개념이 정면 충돌하면서 글쓴이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을 엄청 선호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지문이 말하는 숨겨진 역사, 그 본질이 뭡니까? 기업의 책임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떠넘긴 책임 전가, shifting the blame, 바로 그 심리 조작이거든요. 와, 책임 전가, 뼛속까지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엄청난 플라스틱 쏟아내는 진짜 잘못은 싹 가려버리고 대신 힘없는 소비자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잖아요. 바다 오염된 거 다 네가 어제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네가 나쁜 거야. 이러면서 전 세계인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가스라이팅이 아주 성공적이었죠. 사람들은 죄책감 느끼기 바빴고 기업들은 제재 없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만약 이 글을 대충 단어만 조합해서 읽은 학생은 다 읽고 나서 플라스틱 많으니까 재활용 열심히 하자는 교훈이네?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오독할 수 있습니다. 아, 출제자가 판 함정에 그냥 제발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랑 CS8 러직맵 그려본 학생들은 다릅니다. 지속 가능했던 과거와 폭발한 현재의 대비, 대가를 치른다는 피벗, 그리고 진실을 감춘 산업계의 갈등 구조까지 싹 파악했잖아요. 이 서사를 꿰뚫어본 학생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재활용의 중요성이 아니라 오염은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기업의 뻔뻔한 책임 전가라는 걸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딱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심층 분석 진짜 뇌가 막 짜릿해지는 기분입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이 복잡한 탐정소설 결말 추적해 주셔서 너무 대단하시고요. 네, 오늘 한 건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출제자 머리 위에서 역학관계를 파헤치는 훈련이었어요. 이 논리적 독해 반복하시면 수능 당일에 어떤 낯선 지문이 와도 흔들림 없이 뼈대 발라내는 무기를 갖추게 되실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펜지고 다스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인데요. 가시기 전에 오늘 파헤친 이 소름 돋는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꼭 던져보셨으면 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독서실에서 나오시면서 플라스틱 생수병 분리수거함에 꼼꼼히 넣으면서 느끼실 나는 오늘도 환경을 보호했어 라는 그 뿌듯함. 여러분, 과연 그 뿌듯함은 온전한 진실일까요? 아니면 1950년대부터 치밀하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그 산업계의 정교한 책임 전가 캠페인.
그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 우리가 여전히 철저하게 속은 채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여러분 각자의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에 맡겨두겠습니다. 공부하다 지치실 때 한 번쯤 곰곰이 씹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수능 출제자의 허를 찌르는 더 파괴적이고 흥미로운 딥다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